이번 시간에는 식민사학 완전정복 시리즈로 천령이 어디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령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함경남도 안변에 천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양 부근에 천령이 또 하나 있는데, 스다수키치나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악질 식민사학자들이 함경남도 안변에 있는 천령을 갖다가 마치 명나라가 설치한 천령인 것처럼 교과서가 엉망이 돼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천령에 이제 설치하는 게 쌍성 총관부인데,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민왕이 제5년에 주왕후의 오빠인 기찰일 땅을 주룩하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옛 강토 회복을 하는데, 공민왕이 회복한 강토가 지금 함경도라는 거예요. 함경남도. 이게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검정교과서로 바뀌었어요. 그 검정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 요 공민왕이 수복한 강역을 전부 다 함경도로 그려놨죠. 뭐 똑같아요. 교과서 그 국정은 하나고 검정은 여러 개인데 뭐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다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가 화주가 여기에 있고, 화주. 여러분, 화주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화주. 그리고 여기에 쌍성 총관부가 있고, 여기가 천령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전부 다 함경남도 안변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나 지금의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정교과서나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민왕이 제5년에 수복한 영토가 어딘가를 알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하나님 떠받들듯이 떠받드는 일본인 악질 식민사학자들 뭐라 그랬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이병도, 또 다른 태두 신석호,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공민왕이 수복한 영토가 어디냐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려사에 어떻게 돼 있나,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그럼 고려사를 보면은 공민왕이 인당과 강중경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고 전대오군 최영동을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에 8개 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압록강 서쪽이랬죠? 압록강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는 압록강이 더 이제 만져 있는 강이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 압록강으로 치더라도 압록강 서쪽을 공격하게 했다 그랬죠? 압록강 서쪽이면 이쪽으로 가야죠? 여기가 압록강 서쪽이에요?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사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구분을 못해요. 고려사에 압록강 서쪽을 공격하게 했다라 그랬는데 여기를 갖다가 함경도를 압록강 서쪽으로 볼 수 있냐 하는 이야기죠. 이때 공민왕은 두 군데에서 군대를 보내요. 하나는 서북면, 하나는 동북면에 보내는데, 그럼 동북면에 보낸 군사를 찾아보면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서 쌍성 등지를 수복하게 하였다. 쌍성 등지. 그래서 쌍성이 어딘지, 천령이 어딘지, 화주가 어딘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교과서나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정교과서나 다 여기다 그려놨죠. 쌍성하고 천령하고 화주를 다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쌍성이 어딘가 이거를 찾는 것도 고려사나 중국의 원사나 명사 같은 사료를 가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면 먼저 천령이 바로 여기가 쌍성이고, 여기가 이제 화주라는 게 화주.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은 건데, 우리 천령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백사 이양복 선생이 광해군 때 임목 대비 폐위시키는 걸 반대하다가 유배 가죠. 유배 가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천령 높은 고래에 휘어넘는 저 구루마, 뭐 고신원루를 비삼아 뿌려다가 뭐 님 계신 구중심처에 뭐 뿌려본들 어떠리 하는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그 뒤에 딱 착안을 해가지고 요동철령은 여기에 있는 건데 심양부근에 요걸 갖다 반도사관회에서 요거로 바꿔치기 하자라고 시우다소키치, 이마니시루,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악질 식민사학자들이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철령을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현대 교과서에서 함경도 안변으로 써놓은 걸 보면 기가 막힌 게 멀리 갈 것 없이 중국의 백도백과,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백도백과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전입니다. 그런데 역사란 건 속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백도백과를 보면은 어떤 거는 막 이제 이 동국공정 비롯한 그런 논리가 있지만 어떤 데는 허점을 노출해 가지고 허점 노출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 백도백과에서는 철령을 뭐라고 해놨냐면 명나라 때 은주에 철령위를 설치했다가 명홍무 26년에 철령위를 심양과 개원 사이에 있던 옛 은주 땅으로 이주했다. 철령위에 남부강역은 요동도 지휘사 철령위에 소속되었고 서부는 요하의 부여위와 겹쳐서 속해 있었고 북부는 삼만위에 속했는데 겸하여 한왕 주송을 철령개원에 봉했다. 핵심은 뭐냐면 은주, 그 다음에 옛은주라는 건데요. 먼저 옛은주가 어디냐면 지금의 심양 북쪽에 가면은 철령시가 있어요. 이 심양, 철령, 그 옆에 무순 이런 곳은 노천 철광이 있는 곳이에요. 노천 탄광, 노천 철광이 있는 아주 철의 중심지기 때문에 철령이란 이름이 붙은 겁니다. 거기에 철령시의 은주구가 지금 있어요. 거기로 옮겼다 하는 겁니다. 명나라 때 은주에 철령위를 설치했다가 요거는 1388년에 철령위를 설치했다가 고려에서 우왕이 반발하면서 이 박의중을 사신으로 보내서 항의를 하죠. 문서를 가지고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고려 땅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항의를 하면서 이성계와 조민수를 보내 가지고 요동정벌군을 꾸리니까 명나라에서 맞다 그렇게 하고 1393년에 옮겼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령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주에 있는 철령, 주원장이 1388년에 설치한 원철령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현재 심양시 진상둔진의 봉지평, 이 봉지편이라고도 하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현재 심양에 있다가 1393년에 심양 남쪽에서 지금의 철령시 운주구로 옮긴 곳이 바로 만주의 철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경도 안변에 철령이 있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쪽에 나와요. 뭐냐면 이 함길도라는 땅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함길도는 동쪽은 큰 바다에 임하고 남쪽은 철령에 닿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철령은 바로 함경남도 철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길도의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접해 있다. 줄령이 백두산에서부터 일어나서 남쪽 철령까지 뻗쳐 있어 천여리에 걸친다. 북쪽은 야인의 땅에 연하였는데 남쪽은 철령부터 북쪽은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1700여리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어요. 함길도 땅을 설명드리면은 뭐냐면 함길도의 남쪽은 철령이라 그랬죠. 북쪽은 어디라 그랬어요. 북쪽 700리, 두만강 북쪽, 동북쪽 700리 공엄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함길도 땅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렇게 돼 가지고 1700리다. 함길도 땅이. 그리고 서쪽 땅이 이렇게 심양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 고려와 조선의 강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 함길도 조에 남쪽은 철령부터 북쪽은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1700여리다. 이렇게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짱성이 어디냐? 짱성, 화주 여기를 갖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에서는 함경도 안변이라 그랬죠. 그런데
원사, 몽골족의 원사 정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동의 땅성 및 화주 동처에서도 금을 캐게 했다. 여기 원문 써놨죠. 제가 요동 땅성 및 화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같은 정사나 중국의 원사, 여기도 전부 다 땅성 및 화주를 지금 만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땅성과 화주는 전부 다 요동에 있었어요. 근데 고려사 지리지 용계를 그 동계조로 보면은 고종 45년 1258년에 몽골군이 침략하자 용진원 사람 조휘와 정주 사람 탁청이 반란을 일으켜 병마사 신지평을 죽이고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 몽골에 붙었다. 이 땅들은 전부 다 두만강, 압록강, 북쪽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은 이에 화주의 땅성 총관부를 설치하였고, 조금 아까 우리가 땅성과 요동의 화주 이야기 했죠. 다 그쪽에 땅성 총관부를 설치하였고 조위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더니 공민왕이 제5년 7월에 아까 봤죠. 추미론부사 유인우를 보내서 땅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그래가지고 이 성을 갖다 여러 성을 다 수복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때가 고종 45년이 1258년이고 공민왕 5년이 1256년이에요. 그래서 99년인데 고려에서는 통상 100년 만에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땅을 몽골에 빼앗겼던 걸 공민왕이 되찾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요 빼앗은 땅이 전부 다 이 압록강, 두만강 북쪽 땅인데 요걸 갖다 함경남도 안변의 천령인 것처럼 딱 사기쳐가지고 바꿔가지고 속였는데 이 문외아들인 한국의 저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추종해가지고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고려란 나라 왜 이렇게 별볼일 없어 하면서 자기를 조상 비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천령이 지금 한국의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천령이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에서 천령이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고려 우왕과 최영이 군사 움직이잖아요. 요동정보군은 보내는데 아니 여기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면 군사를 이쪽으로 보내야지 군사를 왜 이쪽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천령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양 남쪽에 진상돈진 봉지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원래 설치했다가 고려에서 반발하니까 조금 북쪽인 현재의 천령시 운죽으로 옮겼다 하는 것이 모든 사료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원사를 봤는데 명나라 정사인 명사 지리지의 요동도 주의사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령이 1388년에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옛 은주 지금의 현 천령시로 옮겼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어딥니까? 요하란 강이 이 강이잖아요.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천령이면 여기에 뭐 서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제가 만주답사를 가봤더니 이 자리를 찾으러 가봤는데 두 번째 만에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중국에서 딱 세워놨어요. 봉지보 유지라고 해가지고 2013년 6월 17일에 만들어 놨어요. 그 뭐냐면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심양 남쪽 진상돈진 봉지보에다가 요 봉지보 유지라고 몰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우리가 사드 하나 설치했네 뭐 하나 하면은 아주 한국을 아주 개천대하죠. 천대하게 놀아요. 이 중국에서 동국공정 진액 수행하고 하면서 한국 교과서를 다 찾아봐요. 찾아보고 얼마나 웃겠어요. 이 바보 같은 그야말로 한국 학자들 지네 조상이 남겨준 땅도 못 찾아먹는
천대해도 돼. 그리고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 학자들 그냥 중국이 기침 한 번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참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갖다 뭐라고 할지 걱정되죠. 나라 돈 47억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지도 만들었는데 여기 고려 강역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죠. 처음에 이 지도 만드는데 47억 들여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에다가 3년 더 연장할 테니까 30억 더 달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라 돈은 그냥 나라 역사 팔아먹는 행위 하는데 대한민국 돈은 그냥 내 거야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냥 완전 흥청망청 했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세게 했고 그 당시 국회에는 그나마 동북아 역사 왜곡 그 특별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국회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그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위에서 말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나서 가지고 이 폐기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된 연세대 교수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이사장 되자마자 나 이 지도 다시 만들겠다고 아주 한국일보 조태형이 기자 불러다 놓고 아주 공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분개해 가지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운동을 하니까 좀 두툼한 상태인데 언제 이거 다시 나라 대한민국 이름으로 발행될지 몰라요. 지금 상태면 훨씬 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거리낌이 없어요. 아주 이제 우리 식민사학 재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야사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일본 허기에만 나오는 김은국을 갖다 버젓이 전라도 남원이다라고 하고 그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그러고 합천에 다라라고 해칭 말하는 일본 구급파들이 서기 369년에 신공항우가 보낸 야마도의 군사가 이 가야를 점령하고 그 7개 소국을 세웠다 하는데 거기에 뭐 다라란 나라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합천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거 등재되는 날 아주 일본 구급파들이 이제 역사는 다 먹었다. 한국 정부에서 우리 일본 허기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남원은 김은국이고 그 다음에 합천은 다라국이야. 일본 허기에 나와 있는 임나 7국 중에 하나인 그 다라국이야. 이제 한국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애로 써도 못하던 거 한국인 역사학자들 통해서 하니까 너무 쉽게 잘 되네. 아주 신나가지고 술판을 버릴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